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도 실제 상담 사례로 유효학습에 좋은 사례 올립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히 기흉을 맞히는 것보다 한 사람의 인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소개하는 사례 역시 그런 경우였다. 어느 날 지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보살 한 분이 상담을 의뢰해왔다.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싶어? 여러 곳을 둘러보던 중 마음에 드는 가게 자리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을 하기 전 그 터가 과연 음식점을 확장, 이전하기에 적합한 자리인지 유효로 간평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작괴한 날은 묘월 무신일이었다. 나온 궤는 천화동인궤 5효동으로 변하여 리위화궤가 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6충궤를 이루고 있었다. 먼저 본궤인 천화동인궤부터 살펴보았다. 동인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궤이다. 사람의 왕래, 인연, 교류, 집단, 모임을 의미한다. 음식점이나 상업 공간을 간평할 때 동인궤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흐름이 있는 자리로 본다. 완전히 죽은 상권이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외진 장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궤이다. 따라서 이 가게터는 적어도 사람의 왕래가 있고 손님이 찾아올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갖추고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궤는 리위화궤였다. 리화는 밝음과 화려함을 뜻한다. 간판, 홍보, 광고, 외형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깊다. 음식점으로 보면 눈에 잘 띄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리위화가 6충궤로 변했다는 점이었다. 6충은 흔히 흉하게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상업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변화와 이동, 회전, 유동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는 손님의 회전율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궤의 6충은 자손효를 중심으로 형성된 6충이었다. 자손효는 음식점 궤에서 손님, 서비스, 음식 만족도, 영업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손효끼리 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손님의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뜻이다. 손님은 오지만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어떤 시기에는 붐비다가 또 어떤 시기에는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단골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매출의 등락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구조였다. 이제 각 효를 하나씩 살펴보면 초효는 묘목 부모효로 공망이었고 구진이 임해 있었다. 이 부분이 이 궤의 핵심이었다. 부모효는 단순히 건물이나 계약서만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초효에 위치한 부모효는 터의 근본, 자리의 뿌리, 기반이 되는 기운을 뜻한다. 그런데 그 부모효가 공망이었다. 필자는 이 부분을 보고 상담자에게 말했다. 이 자리는 터신이 잠들어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터는 아니지만 터 자체의 생기가 약해 보입니다. 구진까지 붙어 있으니 오랫동안 방치된 기운, 눌려있는 기운, 묵은 기운으로도 해석이 가능했다. 즉, 사람이 장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로 보였던 것이다. 이 효는 축토 자손효였다. 손님을 의미하는 자손효가 휴수 상태였다. 당장 개업한다고 해서 손님이 몰려드는 구조는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하고 손님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사효는 오화 형제효였다. 형제효는 경쟁자를 의미한다. 오화가 월생을 받고 있었으므로 주변 경쟁업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자리를 잡은 경쟁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세효는 해수관귀효였다. 보통 음식점 궤에서 관귀는 부담, 스트레스, 운영비, 관리 문제로 본다. 특히 해수관귀가 일진 신금의 생을 받고 있었으므로 관귀의 힘이 살아있었다. 이는 확장 이전 후 사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의미였다.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운영 스트레스 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점도 분명히 보였다. 5효에는 신금 처제효가 동하고 있었다. 청룡이 임했고 일진 신금의 비화를 받고 있었다. 처제효는 매출과 재물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것은 처제 신금이 세효 해수를 금생수로 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재물이 사장을 생하는 구조였다. 즉, 돈이 실제로 사장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라는 의미였다. 또한 동안 신금 처제효가 미토 자손효로 변하면서 회두생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재물이 다시 손님으로 연결되는 흐름이다.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다시 시설 투자나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손님을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상효 응효는 술토 자손효였다. 응효는 외부 환경이다. 자손효가 응효에 있다는 것은 외부 상권 자체는 음식점 영업에 적합한 환경임을 의미한다. 다만 휴수 상태였으므로 폭발적인 상권이라기보다는 꾸준히 키워나가야 하는 상권에 가까웠다.
전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필자는 상담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자리는 재물은 보입니다. 손님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터의 힘이 약합니다. 터가 살아나야 손님도 안정적으로 붙고 매출도 오래 유지됩니다. 그러자 상담자는 말했다. 스님,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나는 다시 괴를 살펴보았다. 확실히 처제효는 좋았다. 세효도 처제의 생을 받고 있었다. 문제는 초효 부모 공망이었다. 그리고 이 괴를 해석하면서 자손효끼리 충하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일반적으로는 손님의 불안정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 괴는 음식점 터를 간평하는 괴였기 때문에 미토와 축토의 충을 단순한 자손, 충이 아니라 토와 토의 충으로 해석하였다. 즉, 땅의 기운이 서로 충돌하고 터의 생기가 안정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본 것이다. 여기에 초효, 부모효, 공망까지 겹쳐 있었으므로 나는 이 터가 잠들어 있거나 막혀 있는 터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무조건 기흉을 논하기보다 먼저 터신을 달래고 터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터고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결국 나는 상담자에게 터고사를 권했다. 잠들어 있는 터의 기운을 깨우고 묵은 기운을 정리하고 터신에게 정중히 고하는 의식을 먼저 진행한 후 계약을 하라고 조언하였다. 상담자는 내 조언을 받아들였다. 계약을 하고 터고사를 정성껏 올린 후 가게 인테리어를 진행하였고 이후 확장 이전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개업 후 상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스님 말씀대로 했더니 손님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감사 인사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후에도 전화가 계속 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게가 너무 잘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나 역시 참 행복했다. 육효는 단순히 기흉을 마치기 위한 학문이 아니다. 괴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혜이기도 하다. 이 사례 역시 마찬가지였다. 만약 처제효만 보고 무조건 좋다고 했다면 터의 문제를 놓쳤을 것이다. 반대로 부모효 공망만 보고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면 좋은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다. 괴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재물은 있다. 그러나 터가 잠들어 있다. 그 부족한 한 부분을 보완한 결과 좋은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지금도 그 상담자는 가끔 전화를 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육효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맞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길을 찾게 해주는 데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열매가 열린 것만 보지만 그 열매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키워낸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바탕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복도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불임사.